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요 뉴스에서 원종진 시민사회부 기자가 전해드렸죠. 인천 초등학생 어린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 17살 김양, 18살 박양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는 소식 여러분께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 고철정 논설위원 여상원 변호사,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해 주시는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여 변호사님께 여쭐 수밖에 없겠네요. 1심 선고 결과 보면은 검찰 구형량을 1심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이 선고된 거죠. 어떻게 보면. 법정 최고형입니까? 예, 왜냐하면은 17세가 된 그 김양이죠. 김양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보면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할 때는 소년은 15년으로 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살인이라든가 강도 이런 특정 강력 범죄라고 그럽니다. 이거 우리가 특강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예. 처벌에 대한 특례법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서는 소년법 규정을 약간 예외를 두고 20년까지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어떻게 보면 17세 된 김양의 최고형입니다. 더 이상 법으로는 더 이상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 18세가 된 그 박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박양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을 갖다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 18세 된 어린애한테 뭐 사형을 선고하기는 못하고 그렇다면 무기징역이 최고형인데요. 결국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예. 이 때문에 법원으로서 선고할 수 있는 최고의 형량이 선고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최고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가 선고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3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는데 말이죠. 예. 보통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감옥 안에 있을 때도 저거 찰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뭐 30년이라 그러면 감옥 안에 그 시간을 두면은 20년 선고하면 20년 지나면은 뭐 10년밖에 안 되고 예. 무기징역은 그러면 한 번도 찰 일이 없다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이걸 차게 되는 겁니다. 예, 무기징역 선고하면서 3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 부착 명령한 거는 재판부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무기징역 했으면 어차피 무기징역도 이제 뭐 감형이라든가 무기징역도 나중에 또 가석방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예.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미리 내린 거죠. 예. 그러면 말이죠, 여상원 변호사님, 최근에 그 소년법, 이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가 너무 끔찍하고 그래서 이 소년법 바꿔야 된다. 보다 중형을 선고할수록 바꿔야 한다. 이런 소년법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번 1심 선고 결과가 그런 소년법을 둘러싼 소년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예전에 소년범에 대해 재판을 하면서 형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모든 게. 예. 특히 18세 미만의 사형 무기형을 아예 선고도 못하게 돼 있고 그다음 보통의 그 범인에 대해서도 장단기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기 몇 년, 단기 몇 년으로 또 이게 또 항소하면 또 단기형으로 강경이 돼버려요 보통. 그래서 상당히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예전에 우리 소년들이 그냥 사회적으로 아직 경험도 적고 아는 게 별로 없다 이런 걸 전제로 한 건데 지금 소년들은 있죠. 어떤 인터넷의 발달이라든가 사회의 이런 여러 가지 물정을 어른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이런 친구들한테 그 나이가 다만 적다는 이유로 아주 잔혹한 범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그 관대한 형을 선고한다.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 이거는 국민 감정에도 맞지 않고요. 그다음 본인들의 어떤 죄에 대해서 죄값을 제대로 치른 게 아니기 때문에 소년법은 충분히 개정할 이번에 불씨가 된다고 봅니다. 재판부가 김양, 그 주범이죠. 처음 17살 김양에 대해서는 범행을 매우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 그 김양과 변호인이 주장하던 내용을 전혀 받아들이질 않았네요. 보통 이제 그 재판에 오면 워낙 큰 형이 선고될 게 예상되면요. 이게 뭐 심신미약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지려면 정신병원의 어떤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정말 이상하다. 이런 게 나온다거나 그다음 노인들 초기 치매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그 심신미약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양과 박양의 범행 모의 과정 그다음 그 이후의 행위를 보면요. 이건 심신미약이라 하기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치밀함을 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점을 감안해서 아마 배척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하나 제가 여 변호사님께 이 내용을 좀 알려드린 다음에 여 변호사님 의견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양의 심신미약, 자수했으니 좀 선처해달라, 우발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박양, 공범 박양, 진술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번복이 됐고 이에 비해서 박양으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김양의 진술은 본인에게 불리함에도 나온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무기징역 받은 박양 그 선고 이후의 상당수가 이 김양의 진술이었다라고 하는 게 재판부의 설명인 것 같고요. 김양은 지금 징역 20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여성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범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죄질이지만 소년법 특례 조항에 따라서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박양의 경우 도저히 소년의 미숙함으로 인한 범죄로 보기 어려운 잔혹한 범죄여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특히 박양의 경우 직접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범행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기여를 했고 누가 더 책임이 무거운지 따지기 어렵다. 네. 쭉 제가 선고 이유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1심 재판부의 생각 어떻게 추론하십니까? 1심 재판부는 박양이 비록 그 현장에서 있는 건 아니지만은 거의 현장에서 있는 건 마찬가지고 오히려 김양보다 책임이 더 크다고 봤죠. 김양에게 모든 지시를 하고 그걸 확인하고 이런 걸로 볼 때 이 사건의 주범은 사실상은 박양이다. 이번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양에 대해서는 오히려 박양의 지시를 따라서 이행하는 어떤 도구 아니냐. 뭐 완전 뭐 도구는 아니지만은 그런 식으로 두 사람의 책임을 갖다가 완전히 박양 쪽에 훨씬 많이 둔 것 같습니다. 예, 박양 쪽에 훨씬 더 많이 둔 것 같다. 이 말씀 해주셨고요. 우리 김현우 교수님도 자녀를 둔 부모신데 이번 사건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의견을 여쭙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1심 선고 나왔습니다. 1심 선고 결과가 그 피해 학생의 부모님들께 좀 위안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자기 어린 아이를 잃은 그 부모들의 마음을 치유할 길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 잔혹하게 살해를 당한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 상당히 슬픈 일이지만 또 이렇게 참혹하게 살해를 저지른 이러한 10대들의 부모님 입장에서도 또 아플 것 같아요. 왜 내 딸들은 이렇게 참혹한 또 살해를 저질렀을까? 저희 사회가 좀 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많은 책임과 통감을 좀 느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 사건 뭐 전반적으로 다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고 또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주고받은 카톡, 김양과 박양이 주고받은 카톡 상당히 좀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카톡 내용의 어떤 확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공범이냐 아니냐 이게 결정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지난 7월 달에 그 공범 박양에 대한 그 공판에서요. 그 증인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 증인은 뭐냐면 그 공범 박양의 일종 역할 그 커뮤니티라 그러는데 서로 역할을 정해서 서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하는 활동인데 그 증인이 나왔는데 그 증인은 카톡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역할극의 내용이지 그게 그 살인 공모한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 검사가 기습 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화면 보시면요. 증인 그거 잡아왔어요? 이렇게 물었죠. 물으니까 증인 A 씨가 예? 뭘요?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어서 검사가 당신이 만약에 어느 날 다짜고짜로 잡아왔으라는 그런 카톡이 왔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증인 A 씨는 그게 뭐야 이렇게 답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당연하죠. 그렇죠. 예, 뭐 그게 모르니까 반응이죠.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카톡 내용을 일단 한번 봐주실까요? 일단 김양이 뭐라 그러냐면 자 카톡 내용에서 잡아왔어 상황이 좋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내용을 몰랐다 그러면 아까 그 증인이 말한 것처럼 그게 뭐야라고 했겠죠. 그런데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살아있어 CCTV 확인했어 또 뭐 손가락이 예뻐 이런 이제 카톡 내용을 남겼단 말이죠. 이런 걸 추정할 때 결국은 박양이 공범이라는 이런 증거가 됐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검사의 증인 신문이 아주 훌륭했다. 네. 예, 아마 재판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재판 진행 도중에 검찰에서 그 공범으로 부르는 박양, 한 살이 더 많은 18살 박양에 대해서 처음에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가 살인 혐의로 혐의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이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죠. 좀 전에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그다음 그 외에도 있죠. 그 방향이 한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저기 화면에 나오는데 힘이 약한 초등학교 저학년생 노려라. 아, 예. 그다음 이게 참 너무 끔찍한데 엄마 선글라스 옷으로 변장을 심지어 그 범행을 그 은폐할 의도까지 붙였고요. 예. 주변 CCTV 확인하. 저거는 사실 범행을 수십 번 한 어른들도 사실 하기 힘든 겁니다. 저런 말은. 그다음에 외지인처럼 보여 여행용 가방도 들어라. 이런 걸 쭉 볼 때 이걸 제일 처음에 검찰에서 살인 방조라고 했거든요. 방조란 건 뭐냐면은 김양이 살인을 하는데 좀 도움을 줬을 뿐이다. 이게 살인 방조입니다. 이건 형도 아주 낮아요. 그런데 검찰이 이런 여러 가지 아까 카톡 내용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화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살인의 주범에 가깝다. 그래서 살인의 공범으로 김양과 같은 방향도 주범이다. 이렇게 공소장을 변경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겁니다. 마지막 결심 공파 때 말이죠. 검사가 김양과 박양에 대해서 징역 20년, 무기징역 구형해달라고 그 요청을 하면서 울먹였던 순간도 있었어요. 그 내용도 저희가 보도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담당 검사가 그 당시 인천지검에 있던 나창수 검사인데 예. 지금은 서울지검으로 옮겼어요. 근데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그 와중에 그러니까 지난달 초에 그러니까 임시 직무 발령을 신청을 했어요. 결국 뭐냐면 그 나 검사는 그 1심의 방점을 찍는 그 구형을 직접 본인이 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 건데 그 많이들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나 검사는 그 구형문을 읽어내려가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피고인은 건네받은 시신 일부를 보며 좋아하고 서로 칭찬할 때 부모는 아이를 찾아 온 동네를 헤맸다. 그러면서 아이가 그렇게 죽으면 부모의 삶도 함께 죽는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근데 말을 잊지 못하고 이제 그런 좀 머뭇거렸는데 그 방청객에서도 많이 술렁이고요. 근데 결국 부모의 마음을 이제 나 검사도 역시 그 표명을 한 거겠죠. 그런 와중에 구형 도중 잠시 말을 잃지 못하다가 결국은 저 자세를 가다듬고 박양의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 방청석에서 박수가 쏟아졌고 또 경비원들이 저 박수를 치는 방청객들을 말리기도 했다 그럽니다. 네, 검사 나창수 검사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나 검사의 생각과 많은 방청객들의 생각이 같았겠죠. 그러니까 나 검사가 이건 참 특이한 경우인데요. 공판 관여한 게 수사 검사가 직접 관여하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아주 중대 사건만 하는데 나 검사가 직접 수사 및 공판까지 관여했고 그다음 옮겼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에 끝까지 관여했다. 그러니까 나 검사가 이 사건에 얼마나 울분을 느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 원래 검찰에는 공판부가 따로 있어서 그렇죠. 주로 공판부 검사들이 재판은 담당하는데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까지 다 했다. 나 검사의 어떤 열의, 이런 울분, 진심, 울분, 부모의 이런 것들이, 마음을 헤아리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두 피고인 김양과 박양에게 징역 20년, 17살 김양에게는 징역 20년, 18살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이 형량 모두 검찰이 구형했던 형량이고요. 그리고 법이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이라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숨진 여학생의 명복을 빌고 부모님들께서도 힘내시고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 나은 사회, 아이를 안전하게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큰 전환점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